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각의 예방의학 강의실 각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반적인 역학적 내용을 각 주제별로 하나하나 설명해 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역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전에 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인 역학 연구에서의 통계에 대해서 차례차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학 통계의 첫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은 왜 통계학적 접근이 역학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료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과정으로 통계학적 접근이 이루어지는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듯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통계학적 방법론의 중요성, 자료의 분류, 추정과 가설 검정, 가설 검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해 드린 것처럼 예방의학이라는 것은 인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했다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고혈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을 세우진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 성인 중 일부를 표본 추출해서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역학 연구는 통계학적 방법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학 연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모집단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가능하거나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통계학적 방법을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개념적인 것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집단, population이라는 개념인데요. 의미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개념으로는 표본, 샘플로요. 모집단에서 대상자를 추출해서 관계된 개체, 관찰된 개체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집단의 일부이자 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은 모수, 즉 파라미터라는 개념인데요. 연구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샘플을, 즉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그려보는 거죠. 상상하는 것인데 그런 도구로서 모수를 이용해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집단의 형태가 이러이러한 형태를 띄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표차나 분율이 그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통계학은 모집단의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수, 즉 파라미터 등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표현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모집단이 모수에 대한 추정, 즉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고요. 또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 의해서 추론을 겪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통계학을 적용시키기에 앞서서 일단 자료를 먼저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형태든 데이터, 즉 자료는 그것이 성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성격을 먼저 올바로 파악해야 똑바른 통계 분석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자료 성격을 크게 분류를 해서 나눠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료는 크게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범주형 자료라고 하는 것은 측정한 변수가 일정한 값만을 갖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범주 안에 든다 이런 개념으로 일정한 값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속형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일정한 구간 안에서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해서 연속형 자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범주한 자료 안에는 명목 척도와 순위 척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것은 특성을 이름으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순위 척도라는 것은 특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순서로 구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 척도로는 성별이나 혈액형, 치료 반응의 유무 등처럼 각 자료가 구분하는 이름과도 같은 그런 형태의 자료들이 될 수 있겠고, 순위 척도는 서열은 있지만 간격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수량화할 수는 없고 평균을 낼 수도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자료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예로는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교육 수준 등이 대표적인 순위 척도의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의학적인 자료로서는 종양의 병기라든지 질병의 중증도 같은 것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속형 자료의 예로 볼 수 있는데요. 연속형 자료는 크게 간격 척도와 비척도로 나눠져 있는데 그 둘 간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간격 척도는 특성의 양에 따른 차이를 수량화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를 하고, 비율 척도는 특성의 값에 대해서 몇 배의 관계가 있는가를 수량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다 순위가 있고 간격도 같지만 0점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간격 척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온도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0점 말고도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간격 척도의 예가 될 수 있고, 비척도로는 절대 0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은 나올 수 없는 키라든지 체중, 이런 것 등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속형 자료를 간격과 비로 나누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개념적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속형 자료의 경우는 범주형 자료와는 달리 수량화할 수 있고 또 그 값의 평균을 낼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의 분류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훑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조금 헷갈리는 개념들이 바로 그 중에서도 순위 척도와 연속형 자료가 될 수 있겠는데요. 순위 척도 중에는 아프아 스코어라든지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 같이 어떤 숫자상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병리 소견 같은 것도 숫자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마치 연속형 자료인 것처럼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순위 척도의 개념과 연속형 자료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정과 가설 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표현하는 모수의 참값을 추측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통계량을 계산해서 나오겠죠. 이러한 통계량을 통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모수를 통해서 모집단의 모양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정 과정은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값을 통해 모수의 값을 잘 표현해 주는 값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 추정과 구간 추정으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정인데요. 가설 검정은 모집단이 모수에 대한 주장이나 추측 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통계학적인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모수 등을 통해서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그려볼 수 있겠죠. 이 정규 분포 안에 어떤 특정 값이 모집단의 값과 동일하다라는 연가설이 기본적으로 있겠고요. 그것에 반하는 대립가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각 영역, 즉 유의 수준을 정하고 그 기각 영역 안에 들면 귀무가설, 즉 연가설을 기각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채택 영역 안에 든다면 연가설, 즉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가설 검정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일단 우리가 아까 크게는 그 가설 검정이다라고 개념만 설명드렸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건의학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흡연자에서 뇌혈관 질환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귀무가설, 즉 연가설로 두는 것은 흡연 여부는 뇌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가설을 먼저 귀무가설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별한 다른 상황이 생각하지 않는 현저한 근거가 없는 한
현상적인 모든 차이는 0이다 라는 연가설을 전제로 연구는 시작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연가설, 즉 귀무가설은 효과 또는 차이가 없다 라는 가설을 의미하고요. 그와 대립되는, 즉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논리 또는 가설에 대해서는 대립가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효과 또는 차이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세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가설 검정 과정을 차례대로 좀 보자면요. 일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치료법은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먼저 세운다고 했죠. 이러한 귀무가설을 가정을 해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상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의미는 결과 해석이 불가해집니다. 만약 귀무가설을 전제로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라는 가능성은 p-value 0.05 이하라는 의미는 그 가능성이 5% 미만이다라는 의미고 이는 거의 우연에 의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연일 리가 없기 때문에 우연일 가능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귀무가설 자체를 기각하게 되고 따라서 대립가설이 채택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실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관찰된 것이다 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바로 가설 검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제를 통해서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연구자가 흡연과 혈압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성인 남성 흡연자 100명을 대상으로 수축기 혈압을 조사한 결과 표본 평균이 125mmHg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수축기 혈압의 모집단 분포는 평균이 120이고 분산이 20인 형태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흡연과 수축기 혈압은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주어진 값은 표본의 평균이 나오죠. 이 표본의 평균 값이 125이고 모집단의 파라미터 중에 이제 평균이 120인데요. 그럼 이 표본의 값 평균과 모집단에 분포하고 있는 평균 120은 각각의 값이 만약에 125가 p-value 값 안에 든다면 120과 12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p-value 값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채택 영역 안에 든다면 연가설을 선택하게 되므로 125와 120은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25가 과연 어디 범위 안에 드냐에 따라서 그 흡연과 수축기 혈압의 연관성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역학에서의 통계적 활용의 중요성과 주요 통계적 개념, 자료의 분류, 가설 검정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중에는 유명한 통계 프로그램 등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개인도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개념 등을 숙지하고 이러한 통계적 방법을 접근한다면 보다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강의 주제에 이어서 통계량의 분포와 유의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